새벽 4시 30분 서울 강남구 테헤랄로에 위치한 대성그룹 본사 대성타워 55층 건물이 고요한 어둠 속에 서 있었습니다. 68세 박순옥이 로비 한 구석에서 청소 도구를 꼼꼼하게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50년간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출근해온 그녀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정확했습니다. 걸레 12장은 왼쪽에, 청소용 세제 8개는 오른쪽에, 진공 청소기는 정중앙에. 모든 것이 정해진 순서대로 배치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순옥의 눈빛에는 지난 50년간 보지 못했던 특별한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은 청소 카트맨 아래 숨겨진 작은 공간에서 낡은 가죽 서류 가방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가방의 모서리는 세월로 인해 달코해졌지만 그 안에 담긴 내용물만큼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이에요. 드디어 오늘이 그날이에요. 순옥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50년 전 일어난 일을 기억하는 사람은 이제 이 세상에 2명뿐이었습니다. 가해자인 김정호와 피해자의 딸인 자신뿐. 가방을 열자 50년 전의 기억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1974년 대성철강 창립 당시의 흑백 사진에는 25세의 야심찬 김정호와 45세의 성숙한 박철수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당시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 찬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순옥은 서류 더미 사이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소니에서 나온 구형 카세트 녹음기였습니다. 50년 전에는 최신 기술이었지만 지금은 박물관에나 있을 법한 골동품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목소리가 여기에 담겨 있어. 순옥의 기억 속에는 그날의 모든 것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1974년 11월 15일. 고등학교 3학년이던 18세의 순옥이 아버지 박철수의 사무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된 아버지를 본 그날. 경찰은 사업 실패로 인한 자살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유서도 있었고 회사 경영난도 명백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순옥은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월스트리트의 유명 투자회사에서 10년간 일했습니다. 그녀의 진짜 스펙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와 청소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대성타워에서 김정호의 코앞에서. 순옥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경비원 박대호가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20년 전 이 건물에 경비원으로 취업한 이후 순옥과 함께 일해온 동료였습니다. 하지만 그 역시 순옥의 진짜 정체를 모르고 있었습니다. 고마워요, 대호 씨. 오늘은 정말 특별한 날이 될 것 같아요. 순옥의 입가에 미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에는 50년간 품어온 복수심과 함께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아, 맞다. 오늘이 회장님 생신잔치 날이지요. 벌써 75세라니. 정말 대단하세요. 박대호의 말에 순옥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였고 곧 평소의 온화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정말 대단한 분이시죠. 50년 전 작은 철강 공장에서 시작해서 지금의 대성그룹을 만드시다니. 순옥의 말에는 묘한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대호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사실 순옥은 지난 49년간 단순히 청소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실을 청소하며 중요한 서류들을 몰래 복사하고 임원 회의실에서 대화를 녹음하고 회사의 모든 비밀을 체계적으로 수집해왔습니다. 그녀의 작은 원룸 아파트 벽면은 마치 수사관의 사무실 같았습니다. 대성그룹의 조직도 재무구조, 주요 계약서들, 그리고 김정호의 모든 일정과 인맥관계까지.
49년간 수집한 정보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밤 그 모든 것이 빛을 보게 될 것이었습니다. 오전 10시. 대성타워 로비는 완전히 다른 세계로 변모했습니다. 김정호 회장의 75세 생신잔치를 위해 동원된 인력만 200명이 넘었습니다. 황금색 실크 리본으로 장식된 대형 꽃꽂이 20개, 축 김정호 회장님. 75세 생신 기념이라고 쓰인 길이 10m의 대형 현수막, 그리고 3억 5천만 원을 들여 이탈리아에서 주문 제작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까지. 대한민국 재계 순위 1위부터 10위까지 모든 총수분들 참석 확정되었습니다. 정치계에서도 대통령님께서 친히 축전을 보내주셨고요. 연예계 톱스타들도 축하 무대 준비 완료입니다. 임직원들의 흥분된 보고가 곳곳에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규모의 생신잔치는 대한민국 재계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순옥은 구석에서 조용히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이 화려함이 모두 아버지의 피와 땀으로 쌓아 올린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원래는 우리 아버지 것이었는데. 순옥 아주머니,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세요. 총무팀 박 과장이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오늘 같은 중요한 날에는 격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속마음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과장님, 저는 괜찮습니다. 구석에서 조용히 일하고 있을게요. 33년간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제가 오늘 왜 빠져야 하죠? 순옥의 목소리에는 평소보다 단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 과장은 순옥의 33년 근속에 대한 존경심과 함께 약간의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아주머니, 그게 아니라 오늘은 각국 대사들과 재계 총수들이 모두 오시는 자리라서요. 혹시라도 실수라도 하시면. 제발이에요, 과장님. 저도 회장님이 이렇게 성공하신 모습을 가까이서 보고 싶어요. 33년간 이 회사와 함께해온 사람으로서 말이에요. 순옥의 간절한 목소리에 박 과장도 결국 마음을 돌렸습니다. 알겠어요. 대신 절대 눈에 띄지 마세요. 구석진 곳에서만 움직이시고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순옥은 깊이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가득했습니다. 오늘은 그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오후 6시. 대성타워 앞에는 한 대당 2억 원이 넘는 최고급 차량들이 줄지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님 도착. SK그룹 최태원 회장님.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님. LG그룹 구광모 회장님.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거물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각자의 수행원들과 함께 도착하는 모습은 마치 국가 원수들의 정상회담을 연상시켰습니다. 순옥은 화장실에서 평소와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변신하고 있었습니다. 머리카락을 단정하게 빗어 올리고 평소보다 조금 더 나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여전히 청소부의 복장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품격이 느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작은 무선 마이크 송신기를 옷 속에 숨겼습니다. 어젯밤 인터넷으로 주문한 최신형 장비였습니다. 드디어 그때가 되었습니다. 오후 7시. 검은색 롤스로이스 팬텀이 천천히 대성타워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운전기사가 정중하게 뒷문을 열자 회색 맞춤 정장을 입은 75세의 남성이 위엄있게 차에서 내렸습니다. 김정호 회장. 50년 전 작은 철강 공장 직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연매출 15조 3천억 원의 대기업을 이끄는 대한민국 경제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어 있었습니다. 수백 명의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고 취재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순옥의 눈에는 여전히 50년 전 아버지를 배신한 그 25세 청년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 사람이 내 아버지를 죽인 살인자. 김 회장이 로비로 들어서자 35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55층 높이의 건물 전체를 뒤흔들 정도였습니다.
오후 7시 30분. 드디어 생신잔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정호 회장님의 75세 생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사회자의 우렁찬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순옥은 차분하게 자신만의 시간표를 확인했습니다. 김 회장이 단상에 올라 인사말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내서 저의 생신을 축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50년 전 작은 철강 공장에서 시작해서 바로 그 순간 순옥의 가슴이 뜨겁게 끓어올랐습니다. 거짓말. 모든 것이 거짓말이었습니다. 대성철강은 김정호 혼자 시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기술과 자본, 그리고 핵심 아이디어는 모두 아버지 박철수가 제공한 것이었습니다. 마침내 순옥이 기다리던 순간이 왔습니다. 마이크에서 소리가 안 나와요. 사회자가 당황한 표정으로 마이크를 두드렸습니다. 순옥이 미리 조작해둔 대로 메인 음향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음향 기사들이 급하게 달려왔지만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350명의 하객들 앞에서 벌어진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회장님 생신잔치에서 이런 실수가. 준비는 제대로 한 거야. 하객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들이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위기가 급격히 어색해졌습니다. 바로 그때 순옥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미리 준비해둔 소형 무선 마이크를 켜고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가 잠시 도와드릴까요? 350명의 하객들이 일제히 고개를 돌려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이 건물에서 33년간 청소를 해온 박순옥이라고 합니다. 순옥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18세부터 68세가 될 때까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준비해온 모든 시간이 바로 이 순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객들이 놀란 것은 그녀의 정체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말투였습니다. 오늘 회장님의 소중한 날에 제가 감히 나서는 이유가 있습니다. 순옥의 발음은 완벽했습니다. 표준어 억양, 정확한 문법, 그리고 무엇보다 교양 있는 어조. 이것은 일반적인 청소부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김정호 회장의 얼굴에 묘한 긴장감이 스쳤습니다. 무언가 익숙하면서도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50년 전 이 회사가 처음 세워질 때의 진실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서요. 하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축하 인사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진실된 이야기라는 표현에 묘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전에 먼저 한 곡 불러드리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순옥이 마이크를 들고 노래를 시작했습니다. 잊혀진 약속들이 떠오르네요. 거짓된 우정 뒤에 숨겨진 배신이. 진실은 묻혀 있어도 언젠가는 밝혀지리. 그날이 오면 모든 것이 드러나리. 그 노래는 그 누구도 들어본 적이 없는 곡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사의 내용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배신, 진실 드러나다. 생신잔치에서 부르기에는 너무나 어울리지 않는 가사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순옥의 가창력이었습니다. 전문 성악가 수준의 완벽한 발성과 감정 표현. 이것은 분명 어디선가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의 실력이었습니다. 김정호 회장의 얼굴이 점점 하얘져 갔습니다. 그 멜로디가, 그 가사가 무언가 기억나는 것 같았습니다. 50년 전 어디선가 들었던 것 같은. 하객들은 순옥의 예상 밖의 실력에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정호만은 달랐습니다. 그에게는 이 노래가 단순한 노래가 아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자 로비 안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노래는 김 회장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완전히 창백해져 있었습니다. 순옥은 노래를 마치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이 노래를 아시는군요, 회장님. 당연하죠. 박철수 사장님이 직접 작사 작곡하신 곡이니까요.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철수라는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박철수가 누구죠? 처음 듣는 이름인데 회장님과 무슨 관계인가요? 하지만 김정호는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50년간 숨기려 했던 그 이름을. 그리고 이 노래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회장님, 혹시 기억나지 않으세요? 1974년 대성철강을 함께 창립한 공동 창립자 박철수 사장님 말이에요. 순옥의 말에 로비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공동 창립자? 김정호 회장이 혼자 세운 회사가 아니었다는 말인가? 그리고 이 노래는 박철수 사장님이 마지막 날 김정호 회장님께 남긴 메시지였습니다. 김정호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50년간 묻어두려 했던 과거가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철수 사장님은 제 아버지입니다. 이 한마디에 로비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박철수의 딸이 33년간 이 회사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다는 것은 우연일 수가 없었습니다. 잠깐, 그게 무슨 말이에요? 김민준이 당황하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45세의 그는 아버지 옆에서 늘 듣던 이야기와 완전히 다른 내용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버지가 대성그룹을 혼자 처음부터 세우셨다고 알고 있는데 무슨 공동 창립자 이야기가 갑자기. 순옥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33년간 준비해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회장님, 혹시 1974년 대성철강 창립 당시의 정확한 출자 구조를 아시나요? 그야. 아버지가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작하신 거죠. 그때 자본금이 500만 원이었다고. 절반만 맞습니다. 순옥의 단호한 대답에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1974년 대성철강 창립 시 자본금 500만 원 중 350만 원은 박철수가 출자했습니다. 김정호 회장님은 150만 원만 출자하셨죠. 김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봤지만 김정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침묵이 오히려 순옥의 말이 사실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핵심 기술이었습니다. 신합금 제조법, 열처리 기술, 품질 관리 시스템. 이 모든 것이 100% 박철수의 특허였습니다. 하객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대성그룹의 핵심 기술이 다른 사람의 것이었다는 말인가? 또한 박철수는 서울대학교 금속공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미국 MIT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천재 엔지니어였습니다. 순옥이 잠시 말을 멈추고 김정호를 바라보았습니다. 반면 김정호 회장님은 고등학교를 중퇴하신 후 여러 공장을 전전하시다가 우연히 박철수를 만나게 되었죠. 기술적 지식은 전무했지만 영업과 마케팅에는 뛰어난 재능이 있으셨고요. 하객들이 더욱 술렁거렸습니다. 김정호 회장의 학력이 고등학교 중퇴라는 것은 오늘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공식 프로필에는 경영학 전공이라고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거죠? 재벌가 부인 중 한 명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신분을 모르는 청소부가 감이라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33년간 숨겨온 비밀을 드디어 밝힐 수 있다는 해방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서울대학교 경영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이후 미국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고 월스트리트의 골드만삭스에서 10년간 투자 분석가로 일했습니다. 로비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청소부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력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91년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요. 김정호의 얼굴이 완전히 하얘졌습니다. 박철수의 딸이 33년간 자신의 코앞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그리고 그녀가 이렇게 뛰어난 인재라는 것이. 아버지. 김민준이 아버지에게 눈빛으로 설명을 요구했지만 김정호는 입을 열 수 없었습니다. 순옥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회사 자본금의 70%를 출자하고 모든 핵심 기술을 제공한 공동 창립자가 갑자기 사라진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업 의견 차이 때문 아닐까요?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순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박철수는 죽었습니다. 1974년 11월 15일 자살이라는 명목으로요. 순옥의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살. 성공하는 회사의 대주주이자 기술 제공자가 왜? 하지만 저는 압니다. 그것이 자살이 아니었다는 것을요. 이 말에 로비 안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축제 분위기는 사라지고 긴장감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김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순옥의 차가운 시선 앞에서 말을 마저 하지 못했습니다. 근거요? 충분히 있습니다. 50년간 모아온 증거들이요. 순옥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순옥이 첫 번째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것은 1974년 10월 30일 아버지가 김정호 회장님과 나눈 대화를 녹음한 테이프의 음성, 분석 및 내용 문서화 자료입니다. 녹음이요? 50년 전에? 하객 중 한 명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아버지는 이미 뭔가 이상함을 감지하고 1974년 10월부터 모든 중요한 대화를 녹음하고 있었습니다. 당시로서는 드문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공학자답게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으셨거든요. 순옥이 서류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1974년 10월 30일 오후 3시 47분. 박철수와 김정호의 대화 내용입니다. 정호야, 회사 등기부등본에서 내 이름이 빠진 건 뭐냐? 철수 형, 그건 단순한 사무실수예요. 법무팀에서 곧 수정해 드릴게요. 사무실수? 특허권 이전 서류도 내가 서명한 적 없는데 어떻게 처리된 거냐? 하객들이 숨죽여 들었습니다. 이것은 명백히 사업 파트너 간의 분쟁이었습니다. 형, 진정하세요. 우리는 파트너잖아요. 제가 형을 배신할 리 없죠. 다만 사업이 복잡해지다 보니 법적 절차가 좀 복잡해진 것뿐이에요. 김정호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50년 전 일을 왜 지금 여기서?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순옥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순옥이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974년 11월 1일자 대화 내용입니다. 상황이 더욱 심각해진 날이죠. 김정호, 이제 내 본심을 알겠다. 너는 처음부터 나를 이용할 생각이었구나. 형, 무슨 소리예요? 그런 게 아니라. 은행 대출도 전부 내 명의로 받게 하고 사업 실패 시 모든 책임도 내가 지게 만들어 놓고. 이게 동업자가 할 짓이냐? 김정호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 대화 내용이 너무나 생생하게 기억났습니다. 철수 형, 사업이라는 게 원래 그런 거 아닙니까? 위험 부담은 큰 지분을 가진 사람이 지는 거고. 좀 더 유연하게 생각하세요. 유연하게? 너는 내 기술과 돈으로 성공하고 나는 빚더미에 앉게 되는 게 유연한 거냐? 내가 바보로 보이냐? 하객들의 시선이 모두 김정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화입니다. 1974년 11월 14일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바로 하루 전. 순옥의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정호야, 마지막으로 묻는다. 내 특허권과 정당한 지분을 돌려줄 생각이 있느냐? 형,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곤란합니다. 이미 법적으로 모든 절차가 끝난 일이에요. 법적으로? 내가 서명한 적도 없는 서류들이 어떻게 법적으로 유효하다는 거냐? 형이 분명히 서명하셨어요. 제가 증인도 준비해 놨고요. 거짓말이다. 위조한 거지.
너는 내 서명을 위조했어. 로비 안의 분위기가 급속도로 차가워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문서 위조 사건이었습니다. 순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김정호,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완전히 망가졌다. 하지만 내 딸만은, 내 딸 순옥만은 언젠가 이 진실을 알게 될 거다. 형, 위험한 생각은 하지 마세요. 형한테도 소중한 가족이 있잖아요. 딸도 있고. 정말 조심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말에 모든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협박. 그것도 가족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었습니다. 이것이 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증언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월 15일, 아버지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목을 맨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정호가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50년간 숨겨온 진실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순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진짜 증거는 따로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는 자살이었잖아. 김정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의 마지막 희망은 공식적인 조사 결과였습니다. 자살요? 이런 자살 말씀이신가요? 순옥이 세 번째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현대적인 인쇄물로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 분명했습니다. 이것은 2023년 서울대학교 법의학과에서 실시한 필체 감정서입니다. 50년 전에는 기술의 한계로 정확한 분석이 어려웠지만 지금은 다르죠. 서류를 펼치자 충격적인 내용이 드러났습니다. 피감정물 박철수 유서 1974년 11월 15일 작성 추정. 감정 결과 유서의 필체는 박철수 본인의 것이 아님. 정교한 모방이지만 미세한 차이점들이 다수 발견됨. 필압, 글자 간격, 회계 방향 등에서 명백한 차이 확인. 결론 유서는 타인에 의한 위조 가능성 매우 높음. 하객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럼 유서가 가짜라는 말이에요. 50년 전 경찰 조사는 뭐였다는 거죠? 김정호의 얼굴에서 마지막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순옥이 네 번째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 사무실의 CCTV 기록입니다. CCTV요? 50년 전에? 네. 당시 대성철강은 아버지의 아이디어로 보안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최신 기술이었죠. 하지만 경찰 조사 당시에는 이 기록이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작은 모니터를 설치했습니다. 오래된 흑백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에는 박철수가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정리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시간 표시는 1974.1일, 15pm 230이었습니다. 오후 2시 30분,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혼자 계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30분 후 2명의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오후 3시 2명의 방문자가 왔습니다. 이 중 한 명이 김정호 회장님입니다. 김정호의 젊은 모습이 화면에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비록 50년 전의 흐릿한 영상이었지만 그의 특징적인 걸음걸이와 체격은 확실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1시간 반 후, 오후 4시 30분, 김정호 혼자서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마지막 장면이었습니다. 김정호 회장님만 혼자 나오시는 모습이 마지막입니다. 아버지는 그 이후 다시는 살아서 사무실을 나오지 못했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로비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이것입니다. 순옥이 오래된 소형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가 마지막 날 자신의 몸에 숨겨서 녹음한 대화입니다. 아버지는 이미 위험을 예감하고 계셨던 거죠. 녹음기에서 50년 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 형, 이제 그만하시죠. 형도 가족 생각해야죠. 김정호의 젊은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그 어조는 차갑고 위협적이었습니다. 정호야, 제발. 내가 뭘 잘못했어? 함께 사업하자고 한 건 내가 아니냐?
박철수의 절망적인 목소리가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형이 너무 욕심이 많아요. 기술은 형 것이지만 이제 회사는 제 것이에요. 형은 이제 사라져야 해요. 사라진다고? 죽으라는 소리냐? 형이 알아서 선택하세요. 편안하게 가시든지 아니면. 녹음이 갑자기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그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모든 하객들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것은 명백한 살인 교사였습니다. 김정호가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50년간 숨겨온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런. 김민준도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면서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버지, 이게 정말이에요. 정말로 그런 일을. 김정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더 이상 부정할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옥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들은 이미 검찰청에 제출되었습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진실만큼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모든 게 사실이에요. 김민준이 아버지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부정해주기를, 이 모든 것이 거짓말이라고 말해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김정호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350명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어 있었지만 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 제발 말씀해 주세요. 이게 다 거짓말이라고. 마침내 김정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미안하다, 민준아. 그의 목소리는 한없이 작았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다. 로비 안에서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전설이 스스로 범죄를 인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 회사가, 대성그룹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옥이 대답했습니다. 아버지의 기술과 자본으로 시작되었지만 김정호 회장이 모든 것을 빼앗아간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를 죽였고요. 순옥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아버지가 개발한 특허 기술 목록입니다. 현재 대성그룹이 사용하고 있는 핵심 기술의 80%가 아버지의 발명품이에요. 서류에는 수십 개의 특허 번호와 기술 명세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신합금 제조법, 자동 열처리 시스템, 품질 관리 프로그램. 이 모든 것이 박철수의 기술입니다. 지금도 대성철강의 주력 제품에 사용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은 아버지가 남긴 연구 노트입니다. 순옥이 두꺼운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 안에는 정교한 도면과 수식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1973년부터 대성그룹이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모든 기술의 기초를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김정호 회장님은 단지 그것을 훔쳐서 사업화한 것뿐이에요. 하객들이 서류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50년 전의 기술 설계도가 현재의 첨단 기술과 거의 동일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대성그룹보다 훨씬 더 큰 기업을 만드셨을 겁니다. 기술력에서는 이미 50년 앞서 계셨으니까요. 갑자기 로비 한쪽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회장님, 주가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대성그룹 홍보팀 직원이 황급히 달려와 보고했습니다. 생신잔치 실시간 방송을 보고 있던 투자자들이 일제히 주식을 매도하고 있어요. 벌써 10% 이상 떨어졌습니다. 김정호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보다 더 큰 타격은 기업의 신뢰도 추락이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거래처들에서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계약 재검토를 하겠다고. 재계 인사들이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삼성그룹에서 먼저 나가시네요. 현대자동차도, LG그룹도 떠나십니다. 대한민국 재계의 거물들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모습은 김정호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50년간 쌓아온 인맥과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순옥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가 원했던 복수였습니다. 김정호가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잃게 만드는 것. 김정호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75세의 노인은 이제 완전히 기력이 빠진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습니다. 박순옥 씨가 말씀하신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50년 전 제 동업자를 배신했고 결국 그분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남아있던 하객들도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박철수는 저보다 훨씬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기술력도 인품도 모든 면에서. 하지만 저는 욕심에 눈이 멀어 그 모든 것을 빼앗으려 했습니다. 김정호의 고백이 계속되었습니다. 대성그룹의 성공은 모두 박철수의 기술 덕분이었습니다. 저는 단지 그것을 훔친 도둑에 불과했습니다. 순옥은 이 모든 말을 듣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속이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50년간 꿈꿔왔던 이 순간이 왔는데도. 순옥 씨. 김정호가 순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께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김정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75세의 재벌 회장이 68세의 청소부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은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잘못을 바로잡고 싶습니다. 순옥은 김정호를 내려다보았습니다. 50년간 증오했던 그 사람이 이제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회장님. 순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저는 이미 충분히 복수했어요. 김정호가 고개를 들어 순옥을 바라보았습니다. 저의 목적은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벌주는 것이 아니었어요. 아버지의 억울함을 풀어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진실을 세상에 알리는 것. 순옥이 김정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박철수라는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김민준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순옥. 아니, 박순옥 박사님. 그는 이제 순옥을 올바른 호칭으로 불렀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지의 죄를 어떻게 갚아야?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회장님께서 잘못한 것은 없어요. 죄는 개인의 것이지 자식에게 전가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순옥이 놀라운 제안을 했습니다. 대신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대성그룹 본사 로비에 아버지 박철수의 흉상을 세워주세요. 대성그룹 공동 창립자 박철수라고 적어서요. 김민준이 즉시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사님께서 원하신다면 대성그룹의 기술 고문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순옥이 웃었습니다. 50년 만에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고맙지만 거절하겠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일을 하고 싶어요. 새로운 일이요? 네. 젊은 기술자들을 가르치는 일이요. 아버지의 기술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싶어요. 3개월 후, 박순옥은 서울대학교 기계공학과의 특임 교수가 되었습니다. 박철수 기념 강의실에서 그녀는 매주 학생들에게 아버지의 기술과 철학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대성그룹은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김정호는 회장직에서 물러났고 김민준이 새로운 경영 철학으로 회사를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본사 로비에는 박철수의 흉상이 세워졌고 매일 많은 직원들이 그 앞을 지나며 진정한 창립자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옥은 아버지의 묘소를 찾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아버지의 이름이 세상에 알려졌고 아버지의 기술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어요. 바람이 불어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더 이상 복수에 매달리지 않을 거예요. 대신 아버지가 사랑했던 기술과 진리를 세상에 퍼뜨리는 일에 남은 인생을 바치겠어요. 순옥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50년간의 복수가 끝나고 이제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밝히고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순옥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